201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문학의 고전시가입니다. 봅시다. 일단 고전시가 찬기파란가부터 봅시다. 그죠? 이거 뭐 신라 때 충담사가 지은 향가 그죠? 향가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과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에 대한 예찬이다. 그 기파랑을 그리워하는 화제의 모습,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뜻을 따르고자 함,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을 예찬한다. 뭔 얘기인지 봅시다. 그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구름 따라 떠가 넌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파랑이죠. 기랑의 모습이 옳시 수풀이요. 그러니까 기파랑의 모습이 뭐 이렇다 뭐 그런 얘기네. 그죠? 별 얘기 없죠. 이론의 자갈벌에서 화랑 그죠? 낭이 지니시던 기파랑을 말하는 게 있지.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 마음을 쫓겠다. 그죠?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 그 마음을 쫓겠다. 잣가지 높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꿈이라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요. 뭐,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눈이 못 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매한 성품이다. 그 얘기야. 별 얘기 없죠. 별 내용이 없네요. 하여튼 기파랑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고. 또 넘어가서 반월 봅시다. 좀 조선 중기의 2학년이 지은 반월이다. 반월. 반달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반달이 뜨고, 벽공에 걸린 반월의 아름다운 풍경 봅시다. 옷거울을 떠올리게 하는 푸른 밤하늘의 달, 그 다음에 화장하기에 알맞은 밝은 달빛, 달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복비와 직녀의 모습을 떠올린다. 구름 사이에 뜬 반달과 물속에 들어있는 반달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다. 봅시다. 이를 크게 볼까? 옷거울 갈고 다듬어서 벽공에 걸었더니 벽공? 푸른 하늘에 걸었다고? 거울을 닦아가지고 하늘에 걸었다고?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네. 이 사람 여잔가? 이양현? 그죠? 화장할 때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다. 옷거울을 이제 그 하늘에다 걸어 놓으니까 딱 알맞다. 화장하기 좋더라.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갖겠다고 다투다가 달을 가지겠다고?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갖겠다 다투다가 옷거울을 갈고 다듬어서 벽공에 걸었더니 달을 걸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 속에. 이게 이 도처가 돼서 그런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반쪽은 구름 사이에 있고 반쪽은 물 속에 있다. 이거 굉장히 그죠?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뜬 반달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속에 또 들어있는 반달.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 속에. 반달이 물 속에 미치는 그런 상황이네요. 하여튼 이거를 가지려고 했다.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갖겠다고 다퉜다. 그러니까 달을 가지겠다고 이제 다퉜다는 거네요. 옷거울 가지려고 다툰 게 아니라, 옷거울이 곧 달이구나. 옷거울을 갈아서 다듬고 벽공에 걸었다라는 말이, 지금 옷거울을 달에 비유했네요. 그렇죠? 옷거울을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그랬으니까 옷거울이나 달이나 똑같은 거고, 이 옷거울을 가지려고 서로 다툰 거.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볼 게 있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달을 가지려고 다퉜다, 옷거울을 가지려고 다퉜다, 같은 얘기네요. 봅시다. 고전시가 2강. 별로 효에 대한 얘기인가요? 3호곡. 작자입니다. 3호곡.
이거 많이 좀 본 것 같죠?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예찬과 감사의 마음이다. 호미보다 예리한 낫이 더 예리하더라.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깊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사랑한다. 자꾸 뭐 이렇게 좀 남자를 약간 조금 뭐죠? 남혐을 멈춰주세요. 남혐을.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들 리도 없습니다.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들 리도 없다. 호미도 날인데 낫이 더 든다, 더 잘 든다. 그죠? 낫 어머니 사랑이 더 좋다. 그 얘기지.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위두오령성.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괴에다가 사랑하다니까 괴실이 없어라. 어머니가 더 사랑한다는 얘기지.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낫다. 그 얘기지. 아소님이시여.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반복. 그러니까 뭐 아빠가 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낫다. 뭐 그 얘기네요. 작자가 없네. 그죠? 그 다음에 문충의 오관산. 문충이 지금 못개가라는 노래를 고려 말의 문인인 이재현이 한문을 번역한 것으로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자식의 간절한 욕망. 이거 뭐 효 특집이네요. 이강은 그죠? 3호고 어머니가 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사랑한다. 더 낫다. 그 얘기고. 요건 봅시다.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자식의 간절한 소망 봅시다.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한다.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닭을 만들어 집게로 집어 벽의 회에 앉혔네. 회라 그래갖고 닭이 올라가는 그 자리, 그죠? 닭이 앉아있는 자리. 그런 게 회죠.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나무 조각으로 이제 닭을 만들어갖고 이제 회에 올려놓는데 앉혀놨는데 이 닭이 꼬끼 울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 시간을 알린다. 어머님 얼굴 비로소 지는 해와 같으리. 이게 뭐야?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지는 해와 같다. 늙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다. 어느 부분에서 이거를 파악할 수 있죠?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다. 어머니 얼굴이 비로소 지는 해와 같다. 시간을 알릴 때 어머님 얼굴이 뭔 얘기야? 이 닭이 꼬끼 울면서 시간을 알린다. 그 나무 조각으로 닭을 만들어 갖고 했더니 이게 울더란 얘기잖아요, 그죠? 시간을 알려줬다. 그때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지는 해와 같다. 지는 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늙지 않기를 바란다. 간절한 소망이다.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죠? 의미가 뭐가 있는 모양인데 문제에 뭐가 있나? 뭐지? 별로 특별히 뭐가 없는데. 하여튼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지는 해와 같다. 여기서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다라는데 이게 왜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있나 봅시다.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 그 상황이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어머니가 늙었을 거라고 말하며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늙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는 해라는 게 이제 늙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나무 조각으로 막 이런 불가능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일어나지 않는 일이 딱 발생했을 때 그때야 이제 비로소 늙는 거니까 안 늙고 싶다, 그죠? 어머님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늙겠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나뭇가지로 닭을 만드는데 닭이 막 울어.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제서야 늙어도 된다,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늙는 거니까 안 늙었으면 좋겠다. 안 늙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럼 이해가 되네. 넘어갑시다. 작자면 오륜가 봅시다. 오륜가. 뭐가 있나?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효를 실천하는 모습에 대한 어떤 예찬이다. 부모님에게 받은 큰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효행으로 이름난 인물들의 고사를 열거하고 그 효행을 예찬한다.
부모님에게 받은 큰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효행으로 이름 나온 인물들의 고사를 열거한다. 그러니까 누가 효를 막 많이 했다 그런 거 좀 열거하고 그 효행을 예찬하고 증상과 민자의 효행을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 효행이 대단했다 예찬한다. 봅시다.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도다. 그렇죠. 저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쳤으니 큰 은혜 갚으려네. 그렇지. 대밭에서 눈물 흘리니 죽순이 나고 대밭에서 눈물 흘리니까 죽순이 나고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라. 이게 뭐지? 여기 뭐가 있네. 그죠? 봅시다. 중국 효자의 맹종과 왕상이 옛일에서 비롯한 말, 옛일에서 비롯한 말. 죽순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맹종이 겨울에 죽순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슬퍼하니까 눈 속에서 죽순이 돋아났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순이 먹고 싶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겨울에 죽순 찾았는데 없더라. 그러니까 우니까 죽순이 돋아났다. 그죠? 눈물 때문에. 겨울에 잉어를 드시고 싶어. 어머니가 막 잉어를 먹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왕상이 언강으로 가니까 얼음이 저절로 갈라지면서 잉어가 튀어 올라왔다. 나도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대단한 효자들이구만. 지극한 정성 귀신을 감동시켰다. 늙은 부모 봉양하는 광경 그것도 합니까? 좋다는 얘기지. 대단하다 잘했다 그 얘기지. 엽이 뭐야? 국왕용어다. 악절이다. 증상민자는 증상과 민자. 공자 제자라네요. 공자의 제자. 효행으로 대단하다. 두 선생의 증상민자 두 선생의 혼정신성. 자식이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 그런 광경이 어떤가? 대단하게 좋다는 얘기 예찬하는 거네요. 그죠? 효를 아주 그냥 잘한 사람들이다. 효를 뭐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잘해야 된다. 또 넘어가서 3강 효 특집이었다. 2강은 요거 이제 이조노의 고전시가 3개가 나오네요. 이조노 성혼 작자미상. 일단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 간신의 횡포에 대한 풍자다. 봅시다.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에 허위성을 이제 폭로한다. 구름이 무심하지 않더란 얘기잖아요. 그죠? 구름이 무심탄 말. 구름은 아무 무심탄, 욕심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그거 아니란 얘기지. 허위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구름의 속성을 제시한다. 중천에 떠 있어서 임의대로 다니면서 구름이 막 지맘대로 막 다니고 욕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날빛을 가리는 구름의 속성을 비판한다.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면서 덮느냐. 자꾸 해를 가린다. 뭐 이게 좀 간신이 이제 날빛이니까 뭐 어떤 왕의 어떤 그죠? 왕의 선장. 왕을 자꾸 자꾸 어지럽힌다. 그거 이제 그 이존호가 말한 거. 구름이 이제 날빛을 덮더라. 간신히 횡포한다. 간신히 횡포다. 말없는 청산이요. 자연과 하나되어 사는 삶의 의지. 자연과 하나되어 사는 삶의 의지. 청산과 유수의 속성이다. 청산과 유수의 속성. 그 다음에 청풍과 명월의 속성. 자연 속에서 근심없이 사는 삶을 다짐한다. 봅시다. 말 없는 청산이요. 청산이 말이 없대. 태 없는 유수가 태가 없대. 그죠? 태도리가 없다. 값 없는 청풍이요. 청풍이 값이 없다고. 임자 없는 명월도 임자가 없다.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는다. 이 중이니까 이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이런 게 있는 와중에 병도 없다. 분별 뭐 없이 늙는다. 이거 뭐 잘 늙는다 그 얘기죠. 잘 늙어간다. 잘 시간이 간다. 병 없이. 뭐 자연에서 근심 없이 산다. 어렵지 않고. 대천바다 봅시다. 대천바다 이건 뭐 작자미상이죠. 작자미상. 대천바다 가운데 중침 새침 빠지거다.
중침 새침이 뭐야? 중치 바늘, 작은 바늘. 아, 중간치 바늘이 아주 작은 어떤 바늘이 빠졌다. 바다 가운데. 세상의 헛소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큰 바다 가운데서 바늘이 빠진 상황을 제시했다. 10여 명의 사공이 바다에 빠진 바늘을 상아대로 동시에 건져냈다는 말이 있다. 말이 되나? 10여 명의 사공이 그 바늘을 상아대로 건져냈대. 젓가락처럼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임에게 요청한다. 또 왕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대천바다 가운데 중심새침 바늘이 빠졌는데 어떤 몇 남은 어떤 사공 몇 명이 끝이 무딘 상아대를 끝이 둘러매서 일시에 소리치고 귀를 꿰어냈다는 말이 있다. 이마. 응? 이거 말일도 안 된 거짓말이지. 상아대를 막 바늘에 그 구멍에다 넣었대. 그래갖고 건져냈다는 얘기죠. 온놈이 온말하 해도 온갖 사람들이 온말 짓거리야도 이미 좀 거짓말 속지 말고 좀 짐작을 해라. 거짓말 속지 마라.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어렵지 않고 고전시 사문 4강 마음이 어린 서경덕 김영 봅시다. 작자 미상 서경덕 일단 임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을 하고 이미 오기 힘들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 떨어지는 나뭇잎을 임이라고 생각한 화자의 착각 봅시다. 마음이 어린 후다. 마음이 좀 뭔가 좀 자대로 지금 어리석다. 그죠?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마음이 막 이상하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만중운산. 그러니까 운산 구름이 끼고 말이 막 멀리 있고 구름이 끼고 막 그런 산이다. 그런 산에 어느 님이 오겠냐? 이미 오기 힘들 것이다. 그죠? 지는이 부는 바람에 행위가 거의가 바람 소리가 입소리가 바람 소리가 나니까 사람 왔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화자의 착각. 이미 이제 그만큼 보고 싶다는 얘기지. 그리움. 나가 봅시다. 연에 심어 실을 뽑아 긴 녹금 비비어 걸었다가 이게 뭐야 이거? 임과 사랑에 대한 굳건한 마음, 믿음. 연을 심고 실을 뽑아 녹근을 비비는 화자의 행위. 연이 뭐지? 나무 천 뽑을 때 옷 만들 때 그때 하는 건가? 연을 심고 실을 뽑아가지고 녹근을 비빈다. 사랑이 그쳐갈 때 녹근으로 사랑을 매겠다는 화자의 의지. 사랑이 그쳐갈 때 녹근으로 사랑을 매겠다.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 그만큼 사랑하겠다. 그 연을 심어서 실을 뽑아서 긴 녹근 비벼 걸었다가 실 배틀 짤 때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그쳐갈 때 찬찬 감아 메오리다. 사랑이 이제 떠나가려고 그럴 때 그 줄로 묶겠다. 녹근으로 걸겠다. 묶겠다. 메오리다. 매겠다. 우리는 마음으로 맺었으니 그칠 줄이 있으랴.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맺혀졌으니까 끝이 없다. 그죠? 계속 이제 변함없는 마음이다. 어리는 것 같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봅시다. 임에 사랑에 대한 확신. 마음이 가까우면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가까운 거리도 멀게 느껴지고 임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다. 거리랑 상관없이 이제 마음이 문제다. 그 얘기 같은데 봅시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다. 그 마음이 가까우면은 먼 거리에 있더라도 가깝다. 지척 가까운 거리란 얘기지. 마음이 멀면은 가까이 있어도 지척도 천리다. 그죠? 마음이 멀면은
아무리 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안 가지고 멀리 떨어진 거랑 똑같다. 우리는 각재 천리 오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상황이죠. 님과 나의 사이 거리가 지척인간 그러니까 마음이 가깝다는 얘기겠지. 그죠? 인과 사랑에 대한 또 확신이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나와봅시다. 가슴에 구멍을 둥실하게 뚫고 왼 새끼를 눈 길게 너스너스 꼬아. 왼 새끼 왼쪽으로 꼰 새끼 왼 새끼 뭐지? 극단적 육체적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으나 임과 헤어지는 것만은 견딜 수 없다.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 가슴에 구멍을 뚫고 새끼줄을 넣었다고? 가슴에다 구멍을 뚫고 가슴을 둥글게 뚫고 왼 새끼를 눈 길게 너스너스 꼬았다. 가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새끼를 줄을 넣었대. 육체적 고통은 누구나 견딜 수 있다. 그 구멍에다가 그 새끼줄 넣고 두 놈이 두 끝을 마주 잡아 이리로 훌근 저리로 훌근 훌쩍훌쩍 할 적에, 그러니까 가슴에 구멍을 뚫고 그 줄을 막 두 놈이 막 땡기고 막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완전 호러인데 이거. 훌쩍훌쩍 할 적에 남이나 다 그는 아무쪼록 견디려니. 견딘다? 그걸 견딘다고? 임을 여의고 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도 임 여의고 살려면 그것은 그리 못하리다. 그러니까 임 여인 것 고통보다 임 여인 고통이 가장 크다. 이별이 가장 아프고, 가슴에다가 막 새끼줄 넣고 막 후벼 파도 그거는 그냥 참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자, 또 단가 6장 5강 봅시다. 이거 귀양살이 고달픔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귀양살이 고달픔 봅시다. 누가 지었니? 이신의. 장보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대장부에 할 일 아냐 모르냐? 효자 충신을 해야 되겠지. 효자 충신 밖에 할 일이 또 있는가? 효자 충신을 해야 된다. 대장부는 어지버 인도에 하올 일이 다만인가 하노라. 인간 도리 할 일이 이제 다 효자 충신이다. 효제 충신이다. 그죠? 대장부로서 해야 할 일을 천명했다. 남산에 많던 소리 어디로 갔단 말고, 소나무가 다 뱄나? 남산에 많았는데, 난 후에 임진왜란인가? 난 후에 임목대위 폐위하는 상소 함경도. 난 후 임목대위니까 뭡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임진왜란? 병자호란? 난 후에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 도끼가 난 후에 도끼가 그다지도 날래시고, 난 후에 난 후에 도끼가 날래다. 그래갖고 소나무를 다 베갔다. 두어라 우로 깊으면 곧 다시 볼까 하노라. 우로? 비와 이슬을 아울러 이러는 말. 비와 이슬이 깊으면 다시 볼까 한다고? 그러니까 소나무가 다시 난다는 얘기네. 도끼로 이렇게 자꾸 도끼 날로 자꾸 소나무를 베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대의 정치 상황과 인재 복귀에 대한 희망이다. 이게 뭔 말이야, 왜? 그러니까 소나무가 인재라는 얘기네. 거기에 빗대서 그러니까 소나무를 사람들이 베가는 그 도끼로 찍어가는 그거에 빗대서 소나무가 이제 인재고, 그죠? 인재가 이제 우로가 깊으면 다시 또 이제 난다. 소나무가 다시 나듯이 인재가 다시 날 것이다. 창밖에 새우 오고 새우가 이제 가는 비죠. 뜰가에 제비가 날고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다. 적객 귀양살이 하는 사람, 적객의 어떤 회포, 그게 이제 무슨 일로 끝이 없다. 회포 이거 어떤 걱정 그런 거겠죠. 귀양살이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한다. 그런 끝이 없다. 그걸 걱정할 일이 끝이 없다. 저제비 비비를
보고 한숨 겨워 한다. 비비. 날아다니는 모습. 비비. 날빛자죠. 난다는 얘기지. 제비가 난다는 얘기. 그걸 이제 보고 한숨 쉰다. 신세 한탄. 적객에게 벗이, 적객이 아까 뭐 귀양살이 하는 사람, 이게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다. 공량. 건축물에 있는 건축물의 공간에 얹은 보다. 보 위에 이제 그 건축물에 벽 같은데 그죠? 거기에 이제 제비가 갔다. 적격에 벗이 없다. 친구가 없으니까 제비밖뿐인가.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을 하는지 뭐 짹짹짹 짖으니까. 어집어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내가 뭐 걱정하는 뭐 친구도 없고 하니까 제비한테다가 뭐 얘기하는 건가? 귀양살이의 시름이다. 제비랑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 밖에 또 있는가? 너 제비도 친구고 친구가 없으니까 제비랑 막 얘기하고 있고 인간의 유정한 벗은 또 명월이다. 달이다. 귀양살이 외롭죠. 친구가 없고 막 유정한 벗이 막 달 막 이런 게 친구니까. 천리를 멀다 아녀간 데마다 따라오니. 이 뭔 말이야? 천리를 멀다 안 한다는 얘기인가? 간 데마다 따라온다. 그러니까 천리를 멀다 안 하고 계속 따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달은 계속 떠 있으니까. 어집에 반가운 옛벗이 다만 냉가 하노라. 외롭다는 얘기지. 그죠? 벗은 내가 멀쩡할 때 귀양 오기 전에도 달이 있었고 귀양 와서도 달이 있으니까 옛벗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다음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까. 설월 눈 왔네요. 이건 겨울로 계절적인 의미가 있고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문을 여니까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향기가 나더란 얘기네. 그죠? 어집어 호접이 이 향기 알면 애 끓일 가노라. 호접 이 나압이 아닌가? 그게 이 향기를 알면 애 끓일 것이다. 임금에 대한 충정? 이거 어떻게 매치가 되지?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이거? 설월에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을 여니까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가 나더란 얘기잖아요. 호접이 이 향기를 알면은 애걸 가노라. 그러니까 그거 같은데 향기가 나는 건 응? 이신의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막 향기가 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호접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이걸 이제 이 향기 이건 내가 괜찮은 걸 알면은 보고 싶어 한다. 뭐 보고 싶어 하겠지 그 얘기죠. 뭐 자연물을 통해서 변함없는 충정을 표현하고 있다. 임금이 날 좋아하겠지. 뭐 그거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니까 그죠. 또 6강에 우활가 봅시다. 잠깐만. 예, 계속 봅시다. 고전시가 6강 우활가 봅시다. 우활하다? 뭐가 좀 우활 바보 같다 그 얘기 같은데 그죠? 우활하다. 우활한 자신이에 대한 한탄과 어리석다 그 얘기 같은데 우활한 자신이에 대한 한탄과 우활을 잊고 싶다. 우활을 잊고 싶은 마음이다. 자신의 우활한 삶에 대해 토로하고 싶은 마음, 젊은 시절의 우활함에 대한 어떤 한탄, 우활가? 제목이 우활가군요. 젊은 시절의 우활함에 대한 한탄, 말년에 또 우활하대에 대한 한탄과 체념, 우활함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한탄, 술로서 우활함을 달리고 싶다. 봅시다. 이거 길어. 우활하다. 우활 의미가 있네요. 봅시다. 우활 살이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어리석다는 얘기겠죠. 어리석다.
좀 봅시다. 어찌 성긴 몸이 이토록 우월한가? 이 몸이 내가 왜 이렇게 우월할까? 어리석을까? 한탄. 그죠? 우월도 우월할샤. 그토록 우월할샤. 이봐 번님네야 우월한 말 좀 들어보소. 이내 젊었을 때 우월함이 그지없어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또 다름으로 예친경형 충군제장 내 분수로 여겼더니 뭐야 예친경형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한다. 임금에 대해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한다. 뭐 효충 뭐 이런 거네요. 이런 걸 효나 뭐 충 이런 거를 내 분수로 여겼는데 하나도 못 이뤘다. 세월이 늦어지니까 평생 우월은 날 따라 길어간다. 이런 걸 다 못 이룬 만큼 내가 어리석다. 내가 못난 놈이다. 평생 우월은 날 따라 길어간다. 아침에 부족한들 저녁에 근심하며 아침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한 칸 초가집이 비새는 줄 알았던가. 가난한 상황이네요. 현순백결 이 부끄러움 어이알며 현순백결 옷이 해져서 100군데나 기웠다. 100군데 기웠다고. 그만 가난하다는 얘기겠지. 그죠? 부끄러움 어이알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 받을 줄 알았던가. 몰랐다는 얘긴데. 그죠? 근데 뭐 토로하고 싶다. 우월한 내 어릴 때 이렇게 젊은 시절에 우월함 이게 정말 몰랐다. 우월할도 우월할시야. 그토록 우월할시야. 내가 어릴 때 그만큼 이제 어리석었다.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 깰 줄 어이 알며 가을 하늘에 달 맞아 밤 드는 줄 어이 알며 겨울 눈이 시 흥겨워 추움을 어이 알리 봄여름 가을겨울 이만큼 어리석었다. 그죠? 사시가경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몰랐다. 말로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새 속에 시비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이거 뭐가 지금 다음 뭐가 뭐 안 되는 뭐 한탄 뭐 이런 거네요. 그죠? 뭐가 뭐 내가 이 상황이 안 좋다면 그런 얘기 같은데 봅시다. 그 말년의 우월함에 대한 한탄의 개념. 그러니까 요건 이제 말년이네. 요거 요 부분이 이거 어디 갔나? 말로 여기서 이제 말년이겠네요. 그죠? 말년의 우월함에 대한 한탄. 내가 뭐 이렇게 무슨 일 염려하고 뭐 세속의 시비도 듣도 보도 못하고 100년을 내가 근심하겠느냐. 이제 말년. 그 다음에 우월하샤 그토록 우월하샤. 여기 반복이네요.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리. 하늘이 줬다고?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이 많고 많다.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다.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 1월을 잠시나마 짤 것을. 요순 좋은 시절이었죠. 요순시대 좋은 시대. 요순 1월을 잠시나마 짤 것을. 요순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옛사람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도다. 지금 풍속이 막 경박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다. 번잡한 정예를 누구에게 이르려는가. 태산에 올라 온 세상을 다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월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우월함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봅시다. 성현이 옛날이죠. 성현이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 닦던 자취를 보고 싶다.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배지 않는가. 뭐 주공?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다. 주나라의 건국 초기에 큰 공을 충신이다. 큰 공세운 충신. 이런 어떤 충신은 어디 가고 꿈에도 뵈지 않는가.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 한탄. 우월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한탄.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이루니 뜻을 두니 우월한 마음은 가고 아니 오는구나.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아니 온다고?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의하며. 축타? 말을 잘하는 모양이죠. 교묘한 말솜씨. 말솜씨를 배워 이제 의하며 송조의 미모를 얽은 낯에 잘 하는가. 송조? 엄청난 미남 잘생긴 사람 남자. 미남 송조의 미모를 얽은 낯에 잘 하는가. 뭔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얼굴을 뭐 가져봐야 뭐 하면 내가 잘하겠느냐 그거 같은데 그죠? 뭐 소용없다고 그 얘기 같은데.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 먹으려뇨. 풀과 열매? 옥황상제의 딸이 변한 것으로 이 열매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열매 이거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대. 어디서 얻어 먹겠느냐. 먹고 싶다는 얘기지.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우화라의 탓이로다. 내가 이제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린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뭡니까?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누가 이거? 정훈? 남잔데. 평생의 모든 일이 우활 아닌 일이 없다. 이 우활을 거느리고 100년을 의하리.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우활을 잊자. 우활을 술 먹고 술로 이제 우활을 달려고 싶다. 술 먹으면 좀 잊어지는가? 술 먹으면 또 잊어지나? 그게 안 잊어지죠. 이건 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 얘기네요. 저 별로 뭐 그냥 뭐 아이 막 술이나 먹자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뭐 비교육적이다. 그죠? 또 봅시다. 봉상곡 봅시다. 봉상곡. 인조 10년에 창작된 가사다. 병자호란이 이후에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를 호송하여 심양으로 가게 되자 경천대를 떠나며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임금의 명을 받아 떠나는 신하의 다짐과 은거하던 자연을 떠나는 아쉬움. 그러니까 병자호란 후에 이제 복림대군과 소현세자 이제 그 끌려가니까 그죠? 끌려가게 되니까 그때 같이 가는 모양이죠. 봅시다. 가노라 옥주봉아 이거라 경천대야. 요양 말리길이 멀어야 얼마 멀며 요양? 요나라? 요양?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다. 여기로 이제 가는 모양이죠. 청나라 누르하치가 도읍으로 삼았던 곳. 심양으로 천도. 요양 훗날에 이제 요양에서 심양으로 천도를 했다. 일단 요양으로 간다. 목표는 요양으로 끌려가는 상황이다. 요양 말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겠느냐. 그곳에서 1년이 오래라고 하려면은 상봉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 노련의 분노?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의 왕을 천자로 부르는 것에 대한 노련의 분노. 이거 뭐 나라가 바뀌면서 왕이 바뀌니까 그 뭐 분노를 느꼈다. 그죠? 여기서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 노련의 분노. 그 나라가 바뀌어갖고 막 나라가 망하니까 막 분노를 했다. 그 얘기 같은데.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 발 없는 구리솥 하나 전나귀에 싣고서 추풍 부는 돌길로 화룡강 찾아와서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가 몇 칸 지어두고 은거하는 것 같은데 고슬단 행화방에 정자투하를 손수 닦아서 낮에 일을 하고 새 달이 돋아올 때 지돌이 없는 거정문과 울 없는 가시사리, 그러니까 뭐 좀 가난한 상황,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 가난해도 좋다. 생애는 내 분수라 단박한들 어찌하리. 단박한 상황 좋다. 만족한다. 분수를 알고 있다.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되어서 솔과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버타니 어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경치도 좋다. 높다란 금벽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서 구암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여럿 자라머리에 버린 듯. 이거 뭐 경치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죠? 자라머리 같다. 자라머리 왜 있나? 여섯 자라. 발의 동쪽 바다에서 떠있는 5 선산을 떠받치고 있다는 6마리의 큰 자라의 머리. 어떤 뭐 경치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어디 갔나? 자라머리가. 붉은 놀, 흰 구름에 곳곳이 그늘이오. 유리 같은 온갖 경치 빈 땅에 깔렸으니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8폭 돌병풍을 옷간난에 두른 듯. 계속 이제 풍경에 대한 얘기네요. 모래밭에 대한 얘기. 맑은 모래 흰 돌이 구비구비 경치다. 경치가 좋다.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구름 위로 우뚝 솟아 하늘을 괴었으니 경천대야 내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로다. 경천대가 좋다. 그죠? 모양이 좋다. 경치가 좋다. 그 얘긴데 옥주번 경천대를 인사를 전하며 처음 이곳에 은거하던 때를 떠올리고 버린 백성이 되어서 은거하며 살면서 경천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했다. 경천대 주변에 얘가 은거하던 시절을 생각하는 모양이죠. 회상. 그래서 중약 이후에 임금의 명을 받아 행장을 챙기며 임금의 은혜를 갚겠다고 고운 다짐을 했다. 봅시다. 12영욕을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늑자하니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만극하다. 이제 어떤 벼슬을 하는 모양이죠. 상주 12월에 심양 가라 부르시니 심선양이다. 선양 요령성 성도 북경으로 천도하기까지 전까지 청나라의 도읍으로 삼은 곳. 당시에는 청나라의 도읍이었다. 요령성 요령. 하여튼 심양에 가라 라고 불렀다. 이거 어디 은거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불러가지고 심양 같이 가라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임금은에 감격하여 행장을 바삐 챙기니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 겸하겠네. 겸하였네.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도 막 이렇거든. 한겨울 깊은 때 우리 임 계신데야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임이 임금이겠죠.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달을 네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그리 겪으신가. 높은 언덕에 뻗은 칙이 3년이 되었구나. 높은 언덕에 이거 청나라에 굴욕당한 지 3년이 되었다. 병자호란 한때 칙이 3년이 되었다. 굴욕받은 지 그렇게 3년이 되었다. 굴욕이 이러한데 꿀은 무릎 언제 펼까? 조선에 사람이 없어 오랑캐 신화가 되었다. 지금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오랑캐 신화, 나라 자체가 이제 오랑캐 절하고 이런 거니까 되었으니 300년 예악 문물을 어디로 갖다 말고 300년 예악 문물 이거 우리나라 쭉 이어져 왔는데 그게 어디 갔냐 이거지. 나라가 거의 망한 느낌이죠.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라. 관주빈은 중국에 사신으로 간다는 말이다. 현재 청나라에 인질이 끌려간 사람들이 예전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다.
지금 인질로 끌려가는 거죠. 옛날에 사신이었는데 지금 다 인질로 끌려간다. 끌려가고 있다. 옛날에 그 사신들이었는데 인질이 됐다. 태평 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물 사라지니까 조선이 망했다. 동해물 어찌 퍼올려 이 굴욕 씻을런가.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올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 오나라 궁궐? 섭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보던 복수를 다짐한다는 와신상담. 춘추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원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아주 쓰죠.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복수를 하겠다. 오나라 궁한테 뭐 이런 게 굴욕을 싣고 싶다. 복수를 하고 싶다. 그 얘기죠.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고금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겠는가. 그만큼 내가 이제 목숨 다해서 뭘 하겠다, 희생하겠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 막으려니까.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 내가 좀 뭐 힘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방 안에서 눈물 내면 안 여자의 태도로다. 여자 같다. 방에서 질질 짜고 그러면 여자다. 이 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까. 원수를 갖고 싶다.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노적의 노에 맹세하니 뭐 그냥 맹세하겠다 그 얘기죠. 악비와 조적의 고사를 인용하여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으려는 작가의 의지를 표현한 구절이다. 송나라 고종 때의 충신인 악비는 손에 침을 뱉어 맹세하면서 금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했고, 중국 동진 원제 때 조적은 유민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면서 중원을 회복할 것을 맹세했다. 뭐 그렇게 뭐 중국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제 뭐 맹세를 한다.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목숨 걸겠다는 얘기지. 동서남북 만리 밖에 왕명 쫓아다니니라. 있거라 가노라 있거라.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 기약 웃지만은 비웃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성은이 만극하니 갚고 다시 돌아오리라. 심양으로 떠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 다시 오겠다. 원수를 갚고 뭐 다시 돌아오겠다. 복수를 하고 다시 오겠다. 그런 내용이었다. 또 봅시다. 농가훈련가 월별로 농가에서 이제 할 일을 안내하고 권농을 한다. 잠깐만. 8강 봅시다. 8강 정학유의 농가훈련가 봅시다. 이게 뭐 월별로 농가에서 할 일을 안내하고 권농을 한다. 농가에서 할 일을 안내하고 권농한 월별이네. 월별. 그죠? 12월 세시 12월의 계절 절기를 소개하고 12월 정경과 시기적 어떤 특징을 제시하고 세시의 의복과 세시 이거 세시 어떤 뭐 시가 되는 거죠. 이거 뭐 명절처럼 그죠? 그런 때 어떤 의복을 또 언제는 뭐 입고 언제는 뭐 입고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천을 마련하고 세시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에 밤과 묵은 세배를 하는 전경. 농업이 삶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농촌을 지키며 농업에 전심할 것을 권하고 농업에 힘쓰기를 권한다. 농가훈련가 농업을 하자 뭐 그 권농 이런 거네요. 그죠? 권농을 주제로 한다. 봅시다. 12월은 개동이라 소환 대한절기로다. 12월 겨울 말하는 것 같은데 겨울이죠. 설중의 복만들은 해 저문 빛이로다. 복만? 설중? 복만? 이거 뭐
눈 왔을 때 어떤 뭐 이렇게 언덕 그런 것 같은데 봉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같은데 해 저문 빛이로다. 세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세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세전? 세전이 뭐지? 집안에 이 여인들은 셋이 의복 장만하고 무명 명주 끊어내어 온갖 무색 들여내니 옷 만드는 것 같은데, 그죠? 자주 보라 송화색에 청화 갈매 옥색이다. 일변으로 다듬으며 일변으로 지어내니 상자도 가득하고 횟대에도 걸렸도다. 입을 것 그만하고 음식 장만하오리라. 여기 이제 옷 얘기를 하다가 뭐 상자에 가득하고 뭐 횟대도 걸리고 뭐 옷이 그냥 잔뜩 널려 있네요. 입을 건 이제 그만하고 음식 장만하자. 떡살은 몇 마리며 술살은 몇 마리인고 콩 갈아 두부하고 두부도 옛날부터 먹었네, 그죠? 메밀쌀 만두 빗소 만두 빚고 만두도 옛날부터 있었네요. 새육은 개를 믿고 북어는 장에 싸서 나평날 창에 묻어 잡은 꿩 몇 마리인고. 애들 그물 쳐서 참새도 지져 먹세. 참새도 먹었네요. 깨강정 콩강정의 곶감 대추 생률이라. 주준에 술 들으니 돌틈의 새암소리. 새암소리? 무슨 소리? 새암이 뭐지? 뒷집 타병성에 얘도 나고 쟤도 나고. 새 등잔 새발심짓 장등하여 세울 적에 윗방 봉당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이게 뭐지?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뭐 그런 건가? 부엌에서 뭐 과정이겠죠. 부엌의 어떤 뭐 모습. 초롱불로 오락가락 묵은 세배 하는구나. 세배를 한다고? 어와 내 말 듣소. 농업이 어떠한고. 종년 근고한다 하나 그 중에 낙이 있다. 위로는 국가 봉용 사계로 재선 봉친. 이거 한자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좋은 일이다 그 얘기겠죠. 국가에 대한 뭐 도움이 된다 그 얘기겠지. 농사를 지으면 형제 혼상 대사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소출 아니라면 돈 지당을 어이할고. 토지 소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거 안 하면 뭐 어떻게 돈 벌래 그 얘기죠. 예로부터 이런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배불어 선업하고 말 부려 장사하고. 전당 잡고 빗주기와 장판에 체계 놓기. 술장사 떡장사며 술막질 가게 보기. 아직은 흔전하나 한 번에 뒷둑이면 파랗고 빗꾸러기 살던 곳 터도 없다.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으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뭐 다 잃을 수가 있다 그 얘기 같은데, 그죠?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농사는 열심히 하면 뭐 돈 벌 수 있으니까 도박 이런 거 뭐 장사 이런 거보다 농사가 낫다 그 얘기 같은데. 절기도 진퇴 있고 연사도 풍흉 있어 수한 풍박 잠시 재앙 없다야 하랴만. 그러니까 뭐 재앙 같은 거 있는데 농사 짓다 보면 극진히 힘을 들여 가솔이 일심하면 아무리 살려내도 아사를 면한다. 굶지는 않는다. 제 시골 재지키어 소동할 듯 두지 마소. 제 시골 재지키서 소동을 어디 가지 말. 소동 부리지 마라. 난리 법석 떨지 마라. 지키자. 얌전히 그 농사나 짓자. 그죠? 황천이 인자하사 노하심도 일시로다.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가 일시일 뿐이다. 자연재해가 난다 하더라도 자네도 헤어보아 10년을 가량 하면 7분은 풍년이요 3분은 흉년이라. 그러니까 뭐 30% 정도는 이제 뭐 흉년일 수 있고, 그래도 70% 정도는 풍년이 난다.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업에 전심해라. 딴 거 하지 말고 농업하라.
하소정 빈풍실을 성인이 지었으니 이게 뭐야? 옛 중국의 기후 관련 저서로서 기후 관련 저서 책이 있다. 빈풍시 농사 짓는 어려움을 인식하기 위해서 만든 시편이다. 그러니까 농사에 도움되는 책들이겠네요. 이런 걸 성인이 지었으니까 이 뜻을 본받아서 대강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거를 자세히 보아서 이제 힘쓰기를 바란다. 그거 보고 이제 공부해서 농사를 잘 짓자. 그 얘기겠네요. 농가 원령가다. 구강 시집살이 노래 민요다. 그죠? 봅시다. 많이 보던 것 같은데, 그죠?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체념, 사촌 동생의 반가움과 시집살이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그 사촌 동생 이제 시집 갔다가 이제 놀러 왔겠지. 그러니까 시집살이 물어보는 거죠. 시집살이 어려움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학적인 이제 체념을 하더라. 결혼 괜히 했다. 뭐 그런 얘기죠. 봅시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이제 결혼한 사람이 온다는 얘기지.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간다.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을까? 예.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소반 수저 넣기도 더 어렵더라. 오리 물을 길어다가 심리 방아 찌어다가 9소세 소태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가 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세요. 시어머니 꾸중세요. 동세 하나 할림세요. 신우 하나 뾰족세요. 시아버지 뼈중세요. 남편 하나 미련세다. 나 하나만 썩는다. 썩는셀세.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까 배꼽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고 삼당 같은 요네 머리 비사리 춤이 다 되었네. 배꼽같이 요네 같은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쇠 무명 반물 치마 눈물 씻기에 다 젖었네. 두폭 붙이 행주 치마 콧물 밖에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소리 소 이루겠네. 소가 이제 그 연못 같은 거죠. 울어가지고 연못이 되겠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상 오리 한 상 쌍쌍이 들어오네. 이거 뭐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이 힘들다. 결혼 지금 난리. 우리 온 나라가 지금 막 결혼 안 해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거는 좀 별로죠. 비교육적이다. 그죠? 또 우부가 봅시다. 우부가 타락한 양반에 대한 비판과 경계,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평가, 인물의 도덕적 타락상을 쭉 열거했고, 인물이 패가망신한 모습. 그러니까 뭐 인물이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제 패가망신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모양이네요. 봅시다. 개똥이요. 꽁생원 또 있고. 봅시다. 저 건너 꽁생원은 제 아비의 덕분으로 돈 1,000이나 가졌더니 술 한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다가 주제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탐문하야 당발목 구산하기 피란 곳 찾아가며, 이게 뭐야? 복을 위하여 명당을 찾아다니고 당발목은 당대 발복의 오교로 주장된다. 하여튼 명당을 찾아다닌다 그 얘기죠. 명당을 찾아다니고 올적갈적의 행로상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잊지 못한다. 이거 뭐 다 탕진해서 날려먹었다 그 얘기 같은데.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 해도 두 번째는 안 있었고 공납범용 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 없고 공납범용 국고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쓴다. 국고를 펑펑 쓰려고 했는데 뭐 안 된다 그 얘기인가? 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가 없고 뜬점을 경향 없이 쏘다니며 재상가에 청질하다 봉변하고 물러서고 남의 고래 검태 갔다가 혼검에 쫓겨와서 이거 뭐 이상한 짓을 자꾸 한다는 얘기지, 그죠? 검태는 또 뭐야? 걸태질 염치나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재물을 긁어들이는 짓, 이런 짓을 한다. 갔다가 홍김 쫓겨오고
혼인 중매 혼자 들다 무렵 보고 뺨 맞고, 가대 문서 구문 먹기, 핀잔 먹고 자빠지기, 뭐 바보 같은 짓을 막 하고 다닌다는 얘기지. 민폐를 끼치고 다닌다. 불리행세, 찌그덩이, 위조 문서, 비리 호송. 부자나 후려볼까, 가머니를 꿰어보세. 부자를 꼬셔보겠다. 그죠? 언막이며 보막이며 은점이며 금점이며. 엇마기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막는 뚝, 보마기는 볼을 막기 위해 뚝을 막거나 고치는 일. 의미 없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을 은점이며 금점이며. 대로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대기 떼기, 남북촌에 뚜장이로 인물 초인하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에 사냥질로 놀러 갈제, 대종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볼까. 양반, 내가 대종손인데 산소를 산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걸 팔아볼까. 혼인 핑계, 어린 딸은 100냥짜리 되었구나. 딸도 팔아먹나? 안 나간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부지 거쳐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 산 너머 꽹생원, 꽹생원은 그야말로 하우로다. 지금 아까 뭐 꽁생원이었나요? 꽁생원? 이제 꽹생원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 모양이네요. 산 너머의 꽹생원은 그야말로 하우로다. 거들어서 한 말 자랑 대장부의 결기로다. 동네 존장 몰라보고 이소 능장 욕하기와. 얘도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꽹생원도 이소 능장,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량은행을 한다. 이런 무량은행을 하고 욕하고, 옷을 찢고 갑부수며 사람 치고 맞았다고 떼쓰기와 남의 과부를 겁탈하고, 투장 간 곳 떡 달라 유창하고, 친척 집에 소 끌기와 주먹 다짐 일수로다. 부잣집에 긴한 채로 친한 사람 이간질, 위들 월숫돈 일숫돈 장변리 장체계며 제 부모의 몹쓸 행사하고, 투정꾼을 좋아하며 손목 잡고 술권하며 제 처자는 몰라보고 놀이개를 정펴주며. 뭔가 나쁜 짓 하고 다니네요. 자식 노릇 못하면서 제 자식은 귀히 알고 며느리는 또 들볶으며 봉양 잘못 호령한다. 기둥 베고 벽 떨어라 천하 남봉 자랑하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줄이 틀려 경친 것을 옷을 벗고 자랑하고,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방이 사랑이라. 늙은 부며 병든 처자 손톱발톱 제청하며 잠 못 자고 길삼한 것 술내기로 장기 뜨고, 책망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애 못하여서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색주가로 환매하며 부모가 걱정하며 와락더라 부르대며. 와락더라 악독하게 이제 부르대며. 누가 부모 이제 막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막 화내고, 안악이 사설하면 밥상치 치고 계집 치고, 뭐 이런 양아지 같은 놈이 다 있나. 도망산에 매를 썼나? 역마살이 끼었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 포천 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할래라.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놈이네요. 우부가 어리석은 뭐 아버지, 어리석은 사람 뭘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기는커녕 이건 무슨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그죠? 양아치네, 양아치. 봅시다. 이거 10강 고전시가 제비가 다양한 새들의 다채로운 모습과 전경. 다양한 새들. 늙은 범이 암캐를 물고 놀고, 하늘에 기러기가 울고 가고, 제비를 후리러 나가자 제비가 달아나고, 이미 부재로 인한 고독과 여러가지 새들의 다양한 모습. 뭐지? 제비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다양한 새들의 다채로운 모습과 전경, 이걸 말하고 싶다고? 봅시다. 만첩
만첩산중. 예, 늙은 범 살찐 암캐를 물어다가 놓고 애어르고 논린다. 광풍의 낙엽처럼 벽허 둥둥 떠나간다. 벽허? 푸른 하늘 이놈 떠나간다.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져 월출 동령에 달이 솟네. 그냥 뭐 경치를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복희시 맺은 그물에 두루차 메고서 나간다. 망탕산으로 나간다. 우여 어이고 저 제비 내 어디로 달아나뇨. 백운을 박차고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서 우여 어이어 달아나느냐. 네 집으로 홀로 다 오너라.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기 후린다. 아이에이야 내 어디로 행하느냐. 공산 야월 밝은 때 달 밝은데 슬픈 노래 두견제 월도천심 야삼경에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리. 뭐야 이거. 이 작품은 경기 12잡가 중 하나로 새를 제재 삼아 다양한 새의 모습을 감각적이며 흥미롭게 묘사한 노래다. 새를 이제 묘사하는 것 뿐이네요. 사설은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판소리 흥부가 남도 잡가인 세타령에서 구절들을 빌려와서 재치있게 연결하여 꾸며놓았다. 여기저기서 따온 거군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내용적 유기성이 떨어져 버렸겠죠.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섞여있네. 유기성이 떨어지네. 비유기성 속에서도 나름대로 내적 논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 역시 잡가의 한 형태다. 한 특징이다. 제비가는 다른 작가와 비교할 때 당대 대중사의 인기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막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유기성이 떨어졌고 막 이 말 저 말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내 집으로 홀홀 다 나오라. 나 다 오너라.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기 후린다. 아하 이에 에이야 내 어디로 행하느냐. 공산 야월 달 밝은데 슬픈 노래 두견성. 그죠? 슬픈 노래 두견제 월도천심 야삼경에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리. 울림비조 울창한 숲에서 나는 새. 울림비조 무새들은 농춘화답 봄을 희롱하며 서로 지적인다. 짝을 지어서 쌍거래 날아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문체 좋은 공작,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루룩 쑥궁 접동 스르라니 호반새 날아든다. 새들을 쭈루루 나열하네요.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나뇨. 제비가 그냥 온갖 또 유기적이지 않으니까 별로 이게 문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나? 좀 이상하죠. 또 봅시다. 11강 헌한설헌에 이제 기녀반 처녀 시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 헌한설헌 처녀 시절에 어떻겠나 봅시다. 얘 놀던 길가에 초가집 짓고서 옛날에 놀던 길가에다 초가집을 지었다.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난새?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다. 하여튼 그런 새가 있대요. 그런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초가집을 짓고 강물을 바라보고 늙어가는 난새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쓸쓸함을 느낀다. 이 난새도 늙고 나도 늙고, 그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리고. 하여튼 쓸쓸하네요. 저녁비에 조각배 홀로 돌아오는데 자연 배경을 통해 더욱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낀다. 쓸쓸하다는 얘기네요. 헌한설헌이. 하룻밤에 비단 창문 닫긴 내 신세니. 하룻밤에 비단 창문이 닫긴 내 신세라고. 신세가 별로 안 좋나? 어찌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랴. 규방에서 처녀 시절에 대해서 그리워한다.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겠느냐 지금 뭐 그런 얘기네. 별로 뭐 기녀반? 처녀적 친구들에게 이제 붙인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네요. 어릴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시를 써서 보냈다. 결혼한 한 여성 화자가 교방에 갇혀 외롭고 설사한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 어릴 때는 막 동네 뛰어댕기고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이래 뭐 행동까지 또 조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뭐 뛰어놀던 데가 그립다 그 얘기네요. 또 봅시다. 안못에 안못에 든 고기들아 내와 든다 네 너를 몰아다가 엿커를 잡히어 든다. 연못에 뭐 갇힌 물고기들의 모습이다. 넓고 맑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물고기들,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한다. 작가 궁녀일 때의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작가가 누군지 모르나요? 작자 미상이네. 뭐가 자유가 없다. 이거 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은 안 그래도 지금 애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별로 안 좋죠 이런 거. 봅시다. 어떤 뭐 이런 작품은 사설시조다. 궁녀일 때 화자가 연못 속에서 물고기와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 갇혀 사는 이에 애처로운 하늘 풀어 체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봅시다. 앞못에 든 고기들 같다. 내와 든다. 네 너를 몰아다가 엿커를 잡혀 든다. 뭔 말이야 이거? 엿커를 잡혀 든다. 앞못에 든 고기들아.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아. 내 와든다 네 너를 몰아다가 여기다 잡아놨느냐 그 얘기인가? 부캐 청소. 부캐 말 그냥 뭐 어디 두고 이 못에 와든다. 그거 나도 왜 여기 잡혀왔느냐? 들고도 못 나는 정이야. 네오 다르랴. 내가 너와 같다. 물고기랑 똑같다. 잡혀있는 물고기랑 똑같다. 또 봅시다. 또 있나? 작자 미상의 반매는 소리.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불리는 민요다. 주로 여인들이 밭을 매면서 부른 서사민요다. 지역마다 가창 방식이나 곡조, 가사 등의 차이가 있다. 햇빛이 내리쬐는 날씨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전형적으로 넓은 밭을 매는 일은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힘든 작업이다. 밭 매는 소리는 지겹고 고된 밭일을 하면서 느낀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출한 노래다. 고된 노동의 애환과 시집살이의 슬픔이다. 고된 노동의 모습이다. 친정어머니를 부고 소식을 전해 듣고 친정어머니 상여를 보내는 뭐 슬픔. 자기 엄마 돌아가셨군요. 그죠? 봅시다. 불같이도 더운 날에 매같이도 험한 밭을 노동이 힘들다는 얘기지. 밭 매는 거.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삼세 골로 매고 나니 땅이라 내려다 보니 먹물로 품은 듯하고 하늘이라 쳐다보니 별이 총총 나왔구나. 행주치마 떨쳐 입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신 말씀 아가 며느라가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느냐? 응?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 왔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죠? 중략. 아이고 답답 울엄마요. 살아생전 못 본 얼굴 뒷세상에서나 보려 했더니 하마 행상길을 가는군요. 32 행상구나. 잠시 조금 멈춰 주소. 그 지금 이제 어머니 이제 행상 그죠? 하고 같이 가는 모양이죠. 어머니 관이랑 같이. 우리 엄마 얼굴 죽음이나마 한번 봅시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들은 채도 아니하고 상두꾼 횡천길로 가는구나. 어머니 돌아가셨네요. 밥 매는 소리다. 여기까지 끝이네요. 여기까지 뭐 단가 넘어갑시다.